부안군은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올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종합 청렴도 평균이 상승했지만 부안군은 오히려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시설이 어려운 지역까지 허가가 이뤄지면서 토사 유출 등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어촌 뉴딜 사업에 전라북도 9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93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들이 3년 동안 추진됩니다. 김제시가 내년도 지역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와 도비 예산 8,05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14%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안군은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올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지자체의 종합 청렴도 평균이 상승했지만 부안군은 오히려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청렴한 부안 만들기를 강조했습니다.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올해 다양한 노력을 했던 부안군은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하락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부안군의 종합 청렴도는 2017년 5등급으로 최하위였지만 다음 해에 3등급이나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평가인 내부 청렴도에서는 기초단체 평균 점수가 하락한 반면 부안군은 전년도와 동일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을 이용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는 상승했지만 오히려 부안군은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패 인식하고 금품이나 향응, 편의 이런 부패 경험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결과와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그 부패 사건이 있었으면 그 부패 사건을 반영을 해서 외부 청렴도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부안군은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청렴 부안혁신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거울을 배포하는 등 점수 향상에 힘을 썼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좀 올릴까 하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어요. 올 한 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달려온 부안군. 오히려 떨어진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사시설이 어려운 지역까지 허가가 이뤄지면서 토사 유출 등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보절면 일대 태양광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집중호우 여파로 농경지 상당수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침수 피해 발생 후 긴급 복구 작업과 함께 토사 유출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보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배수로 확대 공사와 함께 토사 침수지도 추가로 신축됐습니다. 토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침사지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중간에 풀륜관으로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시설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풀륜관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많이 횡단을 넣어주고 침사지보다도 물을 걸릴 수 있는 다른 보조 침사지를 좀 조그마하게 만들어 중간중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과 기술 능력 등 사업자의 사업 이행 능력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의 경우 배수로 정비 등 선결 조건을 해결토록 하는 등 개발 행위 심사를 발전 사업 허가 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야에다가 개발행위를 하다가 보면 그 폭우나 강우시 사전에 우리 그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고 그래서 민간인들, 민간 농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발전허가를 사후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17년 59건, 2018년 1026건, 2019년 4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적합한 부지 확보가 중요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재해 우려 등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 발전사업 허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심사 강화와 절차 변경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김제 씨가 내년도 지역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와 도비 예산 8,05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14.5%를 더 확보한 건데요. 부처 예산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단계별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회 의원과 국회 예결위원, 전라북도와 삼각 공조를 바탕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게 주요했다고 김제 씨는 자평했습니다. 바다숲은 바다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식처 역할을 하는데요. 풍부한 수산자원 유지를 위해선 필요한 생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 연안이 2020년 서해바다숲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위도면 식도리 연안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해조류를 이식한 해조초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인위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해 나섭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의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살림 규모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가 2020년도 부안군 예산안 6,223억 원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0년도 부안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26억 5,220만 원을 삭감해 기획감사 담당관 내부 유보금에 증액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곰소젓갈 발효축제, 공영주차장 건립, 민원 콜센터 운영 등 26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어촌 뉴딜 사업에 전라북도 9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93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들이 3년 동안 추진됩니다. 서해안권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쪽 서해 연안의 광승 어촌입니다. 고기잡이 등을 위해 배가 드나드는 곳이지만 포구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포구가 있어서 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구가 없어서 경기다 다 배를 싣고 다녀야 돼. 앞으로 3년 안에 포구는 물론 배가 와서 닿는 나루터도 생길 예정입니다. 해변에선 마차를 타고 말을 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명사심리 해변이 석양이 아름다운 로맨틱한 장소로 거듭나고 마을 경관도 더 좋게 바뀌는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해양파크도 리모델링될 예정인데요.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낙후한 어촌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을 특화하고 개발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입니다. 고창군은 광승과 죽도, 부안군은 곰소와 벌금, 모항, 깊은금이 선정됐습니다. 부안 지역은 작은 선박을 위한 부두와 방파제, 관광 편의시설 등이 곳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 모두 지난해보다 2배씩 늘어난 겁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어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전라북도에선 군산 3곳을 포함한 모두 9개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9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컨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애비적인 컨셉이지 실제적으로는 계획은 내년에 짜요. 올 초부터 지역별로 협의체를 꾸려 주민 의견을 반영했고 사업 타당성도 고려한 사업들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인 장류식품들을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은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순창 고추장 마을 인근에 연면적 1,2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내부는 푸드랩이라는 주제로 6개 전시 공간이 채워질 전망입니다. 순창군은 내년 하반기 중 모든 공사가 완공될 경우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현장 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등 농업과 식품의 동반 성장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남원시는 농식품 산업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지역 농식품 기업 대표와 생산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연구 용역은 남원시의 농식품 산업 현황과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정책 지원 사업과 연계해 남원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래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은 생물권 보전 지역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고창에서는 생물권 관리 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고창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자연 생태계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문화와 환경 생태 등을 접목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는 게 고창군의 설명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들고 있는데요. 기온은 점차 올라 주말에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5mm 내외로 오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 비 소식 한 차례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같은 겨울 날씨지만 찬바람이 조금만 잦아들어도 몸으로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덜합니다. 공기질도 무난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요. 다만 오전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주말과 휴일 모두 큰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에는 계속해서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